2017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질감 김순옥. 방을 빼라는 집, 주인의 목소리가 뜨거워 엉뚱한 방에 들어가 누워 보아요. 문지방에 낀 돌멩이가 으스러져요. 감긴 눈을 씹어요. 생선꼴이라도 주세요. 돌멩이가 입안에서 굴러다녀요. 미안해요. 뱉을 수가 없어요. 입 깊숙이 밀어 넣어 볼까요? 늙은 복숭아 껍질에 돋은 거웃이 천일 동안 타고 있대요. 꽃을 달고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노랗게 골마가는 눈, 저만치. 나는 엄마보다 더 늙었고 낯익은 젊은 여자 하나, 생뚱맞은 얼굴로 거울을 빠져나가요. 불 꺼진 방, 아랫목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네, 질감 김순옥 시인의 시입니다. 2017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입니다. 제목이 질감이에요. 질감. 네, 질감. 질감이 뭐죠? 질감. 네, 질적인 느낌이 질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좀 감각적 느낌, 네, 그걸 질감이라고. 또 양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질량감이 되는데, 양감은 양적인 느낌을 양감이라고 하죠. 영어로 양감을 volume이라고 그래요. volume. 뭔가 좀 부피적 느낌이 나는 거, 그것을 양감이라고 해요. volume. 이게 양감입니다. 양감. 네. 그리고 질감은 만졌을 때 가장 그것이 그것이게 하는 그런 특징적인 특질적인 느낌을 질감이라고 하죠. 질감을 texture라고 해요. texture. 네, 이걸 질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질감인데, 여기서는 어느 늙은 여성으로서의 세입자가 세입자의 어떤 그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질감이라는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감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네, 방을 빼라는 집, 주인의 목소리가 뜨거워 엉뚱한 방에 들어가 누워 보아요. 먼지방에 낀 돌멩이가 으스러져요. 감기 눈을 씹었어요 라고 했네요. 방 빼란 말 듣고 상당히 격한 감정이 되고, 분노, 경로, 이런 어떤 격정의 감정에 사로잡힌 듯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집은 여기다 써놓고 주인은 이렇게 써놨죠. 참 표현 잘했죠. 방을 빼라는 집, 주인의 목소리가 뜨거워. 이렇게 행을 이렇게 이어놨어요. 그리고 문지방이 뭐죠? 문지방. 네, 문이 있으면 문틀 양쪽에 있는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죠. 문설주. 그런데 양쪽에 문설주가 있다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틀, 그것을 문지방이라고 그래요. 문지방 위로 살짝 올라온 부분을 문턱이라고 하죠. 문턱을 합쳐서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문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물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 아주 중요해요. 네, 사물의 이름을 알아두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표현을 했는데, 감긴 눈, 우리가
눈을 감으면 가만히 있는데 이 화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감긴 눈을 씹었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선꼴이라도 주세요. 뭐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뭐 씹어먹을 거리를 그러니까 증오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집주인을 씹을 수 없으니까 생선꼴이라도 씹겠다 뭐 이런 말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돌멩이가 입안에서 굴러다녀요. 미안해요. 뱉을 수가 없어요. 입 깊숙이 밀어넣어 볼까요? 이제 감정이 어떤 그냥 분노의 감정에서 증오의 감정으로 발전하더니 이제는 원한의 감정이 될 듯 합니다. 점점 그 감정이 좀 깊어져 가죠. 그러니까 돌멩이가 입안에서 굴러다닌대요. 물론 뭐 입안 밥맛이 떨어져서 밥을 먹어도 돌멩이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증오의 감정이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의 속병, 그러니까 더 뱉어낼 수도 없는 어떤 속병이 되어 간다라고 말이야. 한마디로 원한의 감정을 갖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늙은 복숭아 껍질에 돋은 거웃이 천일 동안 타고 있대요. 꽃을 달고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늙은 복숭아. 이게 이제 복숭아는 옛날부터 뭐 여성의 그 성적 이미지로서 많이 사용됐죠. 뭐 여성의 엉덩이 정도로 이렇게 복숭아의 모습을 보고 살짝 발갛게 익은 복숭아를 보면서 젊은 여성의 엉덩이 정도로 엉덩이 이미지로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복숭아가 아니고 늙은 복숭아입니다. 거기에 거웃이 천일 동안 타고 있대요. 여기서 대가 이 대는 뭐뭐 한다고 해요 하는 말이죠. 뭐뭐 한다고 해요. 즉 들은 말을 남에게 전달할 때 또는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남에게 전달할 때 쓰는 말이고, 만약에 어이대요를 쓰면 내가 경험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더라고요. 만약에 있대요 할 때 어이 대자를 썼으면 있더라고요 이런 뜻이고, 여기서처럼 대를 쓰면 있다고 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자기 경험이냐 아니면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천일 동안 타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천일 동안 이게 시가 아니라면 이거를 이렇게 띄어 쓰셔야 돼요. 각 단어들은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니까 잘 알고 쓰셔야겠죠. 어떤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어떤 가수, 이때 천일 동안 타고 있다라는 말은, 네, 어떤 가수 있죠. 우리나라는 가수, 되게 젊어 보이는 나이 많은 가수, 그 가수의 그 노래에서 나온 듯해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천일 동안 마음을 태우고 있고 조만간 어떤 꽃을 달고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결실을 맺습니다. 열매가 생기고 또 열매가 결실이 되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 그것이 꽃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 꽃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열매가 맺히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 그게 이제 꽃이잖아요. 네. 그런 꽃을 달고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노랗게 골마가는 눈, 저만치
나는 엄마보다 더 늙었고 낯익은 젊은 여자 하나 생뚱맞은 얼굴로 거울을 빠져나가요 라고 했네요. 네. 이 낯익은 낯 발음 좀 어렵죠. 이게 낯익은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낯익은 이렇게 낯익은 젊은 여자 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꽃을 달고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네, 노랗게라고 해서 어떤 노령화의 어떤 그 상징과 같은 색이죠. 좀 죽어가는 듯한 색. 약간 죽음의 색이에요. 노란, 갈색,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은 좀 시들고 죽어가는 색깔이죠. 그런데 이제 노랗게 골마가는 눈. 네. 현실은 자기가 늙어가는 여자예요. 꽃이 피는 어떤 젊은 여자가 아니라 늙어가는 여자고, 저만치 나는 엄마보다 더 늙었고 낯익은 젊은 여자 하나 생뚱맞은 얼굴로 거울을 빠져나가요 라고 했는데, 어떤 자기의 젊은 모습이 빠져나가고 늙은 욕심만 남아있는데 그 모습을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 꺼진 방 아랫목에 오두커니 앉아 있어요. 참 슬프죠. 여성이고 또 어떤 그 늙은 여성도 그냥 여성이 아니라 늙은 여성이에요. 그런 어떤 세입자의 처량한 신세, 그러니까 좀 절망적 상황을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네. 질감, 김순옥 시인의 시, 2017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